환자를 신속하게 보호하여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속보 먼저 살펴보고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 역임하신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 그리고 KBS의 송금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역학조사관 질본에서 역학조사관 하셨는데 역학조사관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이제 결국 전염병 방역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제 입국 제한, 검역 강화, 지역사회 감염 문제 관리. 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검역 강화가 되었을 때 이제 해외에서 위험 환자가 왔을 때 이제 관련된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첫 임무고요. 또 하나 임무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해서 그 환자가 이제 그 접촉하기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 한 2주 정도의 이제 동선을 확인을 해서 어디에서 네. 감염된지 감염 경로를 확인을 하고 또 그 증상 이후부터는 접촉자를 확인을 해서 이 접촉자로부터의 다른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고 이런 이제 네. 전체적인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 의사분들이고요. 뭐 저희 때는 대부분이 의사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꼭 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네. 관련된 유관 전공자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도? 지금 뭐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왜 부족한지는 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얼마나 확보됐어요? 어제 한 군데 문 연 건 봤거든요. 네. 어제부터 대구에 가장 먼저 160명이 입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두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덕에 있는 삼성인재개발원 그리고 경주의 농협교육원인데요. 네. 다음 주 초까지는 2,000명 정도가 치료 가능한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입원 치료를 받던 경증 환자가 먼저 옮겨지고요. 그리고 공간이 마련하기 위해서고 또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들도 치료센터로 이송되게 됩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는 생활치료센터에 2,000여 명이 확보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아직도 한 2,100여 명 정도가 입원 대기하고 있더군요. 네, 그중에 뭐 열의 9은 경증인데 그러니까 이중 대부분이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경증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는 치료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그쪽에 입원 치료를 중증 환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네. 또 자가격리 중인 약 2,000명 가까운 사람들도 이 치료센터의 경증 환자들은 이송을 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업이나 공공기관 연수원을 이용해서라도 긴급하게 3,000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 인력인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십시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증 환자의 신속한 전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병상 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긴급 하다못해 지금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이라도 내려서 확보해달라 그러는데. 일단 지금 이제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이제 병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예전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어찌 보면 이제 모든 환자들을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중증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사망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분들은 이제 시설에 있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모시고 네. 중증 환자분들이 이제 병실에 가시도록 이제 하게 했는데요. 이제 결국 긴급명령권이라는 거는 뭐 헌법에 이거해서 뭐 이제 정말로 재난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대구시의 그 확진 환자 수가 어찌 보면 그 병상의 확보 숫자를 같이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시라도 사실 빨리 이제 시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설이 확보되기 전에는 사실 인력이나 이런 배치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 입장에서는 너무 아직도 입원을조차도 시설 입원조차도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기자 확진자 현황 볼까요? 네. 그래픽 올려주시면 송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네, 확진자는 어제 오후 집계 이후에는 477명이 추가돼서 현재 네. 확진자는 4,81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9명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한 분이 숨지면서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방송 때는 제가 26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네. 추가된 환자, 사망자까지 해서 3명인가를 제가 포함해서 26명이라고 네. 전해드렸고 네, 집계 어쨌든 하루 새 기준으로 집계상으로는 네. 하루 지금 사이에 7분이 네. 돌아가신 걸로. 네, 오늘 오전에 한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격리 해제는 지금 완치 판정을 3명이 더 받으면서 34명이고요. 검사 진행 중인 지금 유증상자들은 35,55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명의 사망자들도 역시 기저질환 앓던 분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9번째 사망자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9명 중에서 몽골 국적이었던 35살 남성 그리고 네. 경북 지역에서 숨진 40살 남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50대 이상이고요.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은 93살. 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암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네. 자, 확진자 현황 봤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오늘 상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지금 한 사망률이 0.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직도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이 한 3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확진자는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변하고는 있는데 이제 보통은 후베이성 그 지역이 한 3%가 이제 넘었던 걸로 네. 돼 있고 후베이성 이외 지역이 이제 1% 미만 정도의 이렇게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 치명률이라고도 하죠. 사망률면 1,000명 확진자 중에 6명이 숨진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교수님 다른 나라는 저렇지 않죠? 그쵸. 20대가 네. 유독 많아요. 저 아마 신천지 네, 확진자 중에 20, 30대 여성이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네, 확진자 가운데 우선 절반이 신천지 교인 관련인데요. 젊은 20, 30대 신도가 좀 많아서 확진자 네. 분포도 20대가 많은 것으로 우선 보입니다. 20대가 1,417명으로 약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이 50대가 952명으로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이 60대로 597명인데요. 12.4% 정도를 차지합니다. 교수님 저기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뭐 약간 수정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중앙방역 TF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70대 이상의 사망률이 한 4%, 네. 80대 이상이 한 5.4% 정도 이제 되고요. 네.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잠깐 이건 확진자고요. 사망자도 통계가 따로 있습니까? 보면서 교수님 설명 예. 듣겠습니다. 네. 네, 사망자 통계가 있네요. 예.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50세 미만에서는 사실 저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지금 직접 사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 있다고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50세 미만에서 사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망자는 50세 이상이다. 50세 이상에서 생기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관련해서 일주일 전쯤에서 중국에 7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이 한 8% 사망률이었고 네. 80대 이상이 한 15% 사망률이 있었습니다. 네. 뭐 중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사망률이긴 우리는 한데 80대 이상도 5%니까요. 예. 네. 근데 하여튼간 고령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중국 연구긴 한데 이제 거기서 보면 심혈관 질환이나 뭐 당뇨, 또 만성 폐질환, 고혈압,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에 7만 명 이상의 연구에.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부 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네. 대부분 다 50세 이상이고 그 비슷한 추이를 이제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나 비슷하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30대 1명, 40대 1명 이렇게 사망자 중에 50대 이하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35살 몽골 국적의 남성은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우리나라 있었고 그 국내 간이식 받으려고 들어왔었죠. 네, 수술을 네. 위해서 입국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는데 만성 간 질환과 관련해서 좀 위중도가 높았을 네. 것으로 보이고요. 40살 남성의 경우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네.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요. 근데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과 저기군요. 집에 와서 왜 아침에 네, 숨진 채 발견된 40대군요. 그 2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이 50대 네. 이상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확진자 중에 여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비율로 따져 보면요, 여성이 6, 남성이 4 정도의 비율로 여성 왜? 그렇죠. 다른 확진자가 나라도 이렇습니까? 좀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네. 이게 성별에 따라서 감염 정도가 좀 취약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집단 발병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신천지 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병원 아니면 뭐 그 성지순례단 이런 식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집단 자체의 여성의 비중이 좀 많은 부분이 영향을 네.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천지 교인 중에 교인의 모집단이 20, 30대 여성이 많거든요. 근데 네. 신천지 교인의 지금 한 70% 정도가 확진이 나오죠. 네. 네, 지금 그렇던가요? 지역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당연히 20, 30대 여성이 확진자 중에 또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확진자에서 여성 성별 분포가 남성보다 이상하게 많다. 이제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증상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제 좀 어찌 보면 이제 교란이 된 건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 병이 뭐 여성이 많이 걸린다기보다는 신천지 신도 중에 여성이 많았고 그분들 네. 중에 확진자가 많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단연 대구 경북 지역이 많습니다. 89%인가가 지금 우리 확진자 중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산, 대구 옆에 경산 지역의 확진자가 무려 229명이나 됩니다. 네, 이건 왜 그렇죠? 네, 경산 지역도 지금 200명이 넘는데요. 네. 우선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대구와 경산이 멀지 않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16일에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거주거리가 사실 가깝기 때문에 네.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경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서린 요양원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는 그 요양원에서 네. 집단 발병이 13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면 대구가 3,601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 지역이 685명으로 대구 경북이 89%를 차지합니다. 경산에 유독 그 대학교가 많다면서요? 네, 대학교가 경산 지역에 10개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 중에 대학생이 많거든요. 이것도 혹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우선 지금 경산에서 확인된 사람 가운데 신천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는 역학조사가 네. 계속 진행 중이어서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네.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곳이 이 천안입니다. 충남 천안. 55명, 74명의 확진자 중에 무려 55명이 저 피트니스 센터의 줌바라는 운동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네. 유독 그런데 왜 줌바냐? 지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종 감염병마다의 그 전파 양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스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 중심으로 유행을 했었고요. 네.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병원 중심으로 유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본인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 좁은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접하게 활동을 하는 곳에서 지금 이제 R0라는 재생산 지수 한 명이 이제 그 수치가 네. 7명에서 10명 정도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 지수를 제가 알기로는 3 정도도 높다고 들었는데 지금 7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생산 지수가 이제 일상적인 지역사회에서는 한 2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나가봐야 좁은 되지만. 공간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신천지 예배 같은 그런 예배 같은 공간에서는 이제 7에서 10이 넘어간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한 있거든요. 사람이 7명에서 10명까지도 한 네. 번에 감염시키는. 근데 이제 이건 코로나19의 이제 네.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봐야 돼요. 아, 이 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밀집된 공간, 폐쇄된 공간에서 병이 이제 확산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네. 방역 당국에서 그걸 아니까 이제 휴교, 휴원 이런 것들을 강력한 대책들을 네. 이 병의 특징에 맞게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줌바라는 운동이 이 에어로빅 같은 운동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운동인데 밀집한 환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감염이 쉽다 이 말씀이죠. 밀집된 네. 환경에서 뭐 이렇게 헉헉거리고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비말도 격렬하게 많이 운동하니까요. 네. 비말도 많이 나올 거고 네. 접촉도 많아지고 당연히 이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데 네. 그게 다른 감염병이 다 그렇게 그 유행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감염병. 여기 지금 보면 강사와 수강생들이 한 38명, 그분들의 가족이 한 17명이 감염이 됐는데 이 줌바 댄스 한 곳에서 시작돼서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옮겼는지 이건 아직 안 나온 거고요. 그걸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게 네.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이고 어려움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KBS 기자가 대구에서 마스크를 현장 취재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KBS의 유호윤 기자가 대구에서 마스크 판매 현장 취재 중에 바로 이 현장입니다. 우연히 나 확진자인데 마스크도 못 구하고 줄 서고 있다는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하고 그걸 어떡하는 거야? 깜짝놀란 것들 앞에 있으라는데 마스크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근데 확진자시면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왜 집에 있으라는데 마스크 쓰고 잠깐 나갔다 와도 연락했더라고. 마스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집에 그냥 계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제 있으라고 하세요. 왜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마스크 가지고 그 사라. 아니 집에 계시 근데 마스크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막 그래도 뭐 마스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 나오시면 안 되죠 어머니 아버님. 이거 아예 확진 판정 받으시면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전염이 되시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아무 증상도 없이 그거 증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쪽부터 이동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네, 저희가 보건당국에 확인했더니 실제 확진자였고요. 네, 본인은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고 나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돌려보냈는데 자가격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경찰이나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하시는 그 수많은 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전화를 해서 지금 자가격리 진행 중이냐, 증상이 그건 어떠냐 확인. 이거를 확인을 하긴 하는데요. 이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마스크를 사러 긴 줄이 서 있는데 그 중에 나타났다는 게 취재 기자로서도 좀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진자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그 관할 지자체 쪽에 용모가 비슷한 분 후보군을 좀 찾아서 확인을 부탁했더니 확진 판정자가 맞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강제 격리 조치를 좀 하도록 하고 우선 치료가 급하니까 치료 후에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 일단 본인이 자가격리 원칙을 안 지키셨고요. 확진자인데. 또 사실은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여기 와서 생활하세요. 그냥 뭐 하루 세끼 밥도 다 주잖아요. 됐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자가격리는 사실은 뭐 병원에 격리가 되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지침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외출 당연히 안 되고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지금 자막 보니까 참 법안이 통과돼서 300만 원 벌금까지 가능하군요. 이런 분 같은 경우. 실제로 처벌하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이제 실행은 이제 조금 있어야 이제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출해서도 안 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고 원래 가족들과도 마주치면 안 되는데 혹시 마주쳐야 되는 경우는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네. 마스크 쓰고 고개를 서로 돌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뭐 여러 굉장히 자세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쉽다면 쉽지만 어려울 수 있는 지침인데 또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시설 같은 걸 적절히 마련해서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사례만 더 볼까요? 그래픽입니까? 사진입니까? 국립발레단의 한 유명 발레 단원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볼까요? 네. 아, 이거 사과문이군요. 네, 여자친구 데리고 일본에 그 기간 동안 자가격리한다고. 자가격리하면 이제 출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일본 여행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고 문제가 되자, 네, 저거는 강수진 단장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 기자,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금 매우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포항의료원에서 각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찢어진 수술복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보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이게 수술복 자체도 지금 감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은 수술복은 그 감염 우려를 위해서 또 일회용으로 하고 한 번 입고 착용한 것을 버려야 되고 또 새로운 걸 입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복보다는 훨씬 많은 물량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의료 병상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방역복 그리고 의료진들의 고글이나 마스크 같은 그 물품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자원봉사 인력이 대구 지역에는 1,000명 정도가 파견이 됐는데요. 의료 인력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의료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넉넉한 곳이 있으면 정말 빨리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서울대병원의 한 간호사가 올린 지인, 그러니까 대구의 한 의료원의 이 사진입니다. 의료원에 지금 환자들을 돌보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의 식사를 그 간호사가 찍어서 보낸 사진을 서울대의 한 간호사가 SNS에 올린 겁니다. 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약 확진자 가운데 89% 그러니까 90% 네. 상당히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어서요. 그만큼 치료 의료 인력도 불필요한 상황이고 유례 없는 상황이긴 그래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한다 했는데 그 고생하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먹고 일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네. 거예요. 환자들의 식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진들에 대한 저런 생활 기본적으로 그럼요.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지원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혹시 저게 가짜 뉴스일까봐 저걸 저 출처를 계속 확인해봤더니 서울대병원의 최원영 간호사가 올린. 네, 최원영 간호사가 지금 일선의 간호사분들의 실태를 계속해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구의 한 의료원인가 보면 아마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간호사인 것 같아요. 네. 자, 신천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경기도가 어제 강제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분명히 하자 해서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 이것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를 시도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를 저지했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에 해당한다,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녁 되니까 이 지사가 직접 보건소와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행범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가평 지금 연수원으로 검체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협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신천지 측과. 오늘 1시 40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역학조사 겸 검사 진료를 하려고 계획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직접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지사가 도착했을 때 이만희 총회장은 이미 현장을 떠난 후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천보건소를 찾아서 어제, 그러니까 저녁쯤이겠죠, 검사를 받았고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받았다 그랬거든요, 음성. 네. 근데 또 받은 거예요? 네, 지난달 29일에 검사를 보건소가 아닌 사설기관에서 받았다 이렇게 신천지 사설기관에서? 측은 밝혔고요. 음성이 확인됐다라고 했지만 이게 좀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다시 보건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설기관에서 자비 부담으로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그 검사 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네.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우한에서 온 신천지 교인 때문에 처음 국내 감염이 시작됐다라는 근거는 없죠, 아직은. 지금 아직 뭐 정확한 근거나 그런 네. 게 밝혀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신천지 측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도는 없다는 입장이고, 네. 정부는 1월 이후에 우한에서 온 신천지 신도가 있다는 걸 확인한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해외 다른 국가의 선교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 당국과도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한국에서 파견자를 보내지 않았고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 있는 357명은 그중 356명이 모두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라오스 국적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록 받은 거는 세부 정보를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정확하게 42명이 다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고,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입국일이 1월 8일이었고 또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는 실은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개인적인 접촉이나 아니면 그분은 아직은 뭐 진단을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월 8일인가요? 네. 네, 그 앞서 나왔던 42명은요, 지난 8개월 동안 우한에서 입국을 한 신천지 교인 관련 얘기고요. 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1월 8일에 입국한 분은 지금 최근 1월에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이 법무부의 협조로 확인한 출입국 기록상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입국할 무렵 우한은 아주 심하게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을 텐데. 네, 1월 달부터 우한이 좀 집단 발병이 확산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해당 40대 남성은 2주간 한국에서 머물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또 추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또 다른 1월 이후에 네. 2명이 그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런데 이 중에 이 2명 가운데 1명은 신도 가운데 우한에 다녀오고 확진자로 파악이 됐다. 하지만 시점이 2월 말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원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상태를 네. 조사하고 있는데 이와는 관련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신천지 교인 때문에 국내 감염이 시작됐느냐, 그 단초가 될 수 있느냐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일단 이제 크게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대유행이 있고 청도 대남병원의 대유행이 있고, 근데 뭔가 연관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역학적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점을 좀 보면 신천지 대구교회의 첫 유행이 2월 7일경부터 한 6, 7명의 환자들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한 2월 중순경부터 열난 환자들이 막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뭔가 이 시점은 좀 다른데 1차, 2차 유행 같긴 한데 이 연결고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좀 따져봤더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신천지 그 총회장의 친형이 뭐 1월 말 정도에 5일 정도 폐렴으로 입원해 계시다가 네. 사망하셨고 장례식이 2월 2일까지 이제 있었다라는 1월 거죠. 30일부터 2월 예. 2일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이 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을 같이 이제 다니면서 뭔가의 이제 이벤트를 일으켰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네. 방역 당국의 얘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노출 시점 노출 시점이 2월 10일 이후로 생각이 돼서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고, 또 지금 한 분 지금 1월 8일 같은 경우도 네. 너무 이전이라서 이런 역학적 연관성이 그 잠복기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네. 다른 요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란과 송 기자, 이란과
이탈리아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네, 이란의 경우는 1,5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사망자가 많네요. 6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2,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5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란의 경우는 국회 부의장이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워싱턴주에서만 6명의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고 거기도 집단 감염 그 요양원 같은 데서요. 네. 미국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들어가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공항에서 지금 열 체크를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요. 어제 김광립 차관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만큼 감염이 쉽게 된다 이거죠, 이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전파력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한 명이 몇 명한테 전파를 시키냐. 사실 이건 사스 정도급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 코로나19의 특징은 독감이랑 비슷합니다. 독감 지금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자체가 증상이 있기 하루 전부터 독감은 감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증상자들이 감염을 시키고 다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감염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전파력도 센데 지금 무증상자들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미리 사전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경험할 수 없는 전파력이라는 게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하고 그걸 갖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컨트롤이 되지만 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사사건건이 매일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 또 응원하는 시민들 모습 전해드리고 있는데 몇 장 볼까요, 사진? 네. 준비된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네. 의료진들 그 마스크에 네, 우리 현장의 의료진들 저 위에 고글 자국인 거죠? 네. 네, 현장의 의료진들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역에 장사 안 되는 상인분들이 의료진들 드시라고 도시락 공급한다는 소식이고요. 네, 아유. 이거는 김보성 씨가, 네, 의리의 김보성 씨가 어젠가 그제 대구 가서 마스크 본인은 자가격리 들어갔대요. 가족들 때문에.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관 60기 75명의 간호장구들이 어제 임관식 마치고 바로 대구 지역으로 투입됐는데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본인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속보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상엽 교수 그리고 KBS의 송금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